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테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테스트는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정 기법입니다. 이에 대해 1부, 2부로 나눠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1부에서는 원샘플 t-테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추론과 검정 시간에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모평균에 대해서 추정과 검정을 할 때 두 개 분포, 정규 분포나 T 분포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때 T 분포는 언제 사용했나요? 그렇죠. 모분산을 아는 경우엔 정규 분포를 사용했지만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엔 T 분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분산을 아는 경우보단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 분포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통계에서 평균 검정을 위한 가설 검정 방법으로 t-테스트하고 아노바, 분산 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 둘은 검정의 가장 기초적인 활용이면서 실험 분야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t-테스트는 평균을 검정할 때 두 개의 모집단까지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이상의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비교할 때는 t-테스트의 확장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아노바, 분산 분석을 사용합니다. t-테스트는 두 개의 모집단까지만 비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샘플 t-테스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집단에 대한 검정이 되고요. 단일 표본 t-테스트가 됩니다. 모집단의 평균이 어떤 값보다 큰지, 작은지, 아니면 같은지에 대한 비교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케이스의 중량이 15g이냐 아니냐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원샘플 t-테스트가 사용됩니다. 다음은 페어드 t-테스트, 대응 표본 t-테스트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모집단에 대한 검정이 되는데 이때 두 개의 표본이 서로 대응이 됩니다. 즉, 쌍을 이루고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 대리점 A, 대리점 B에 대한 일별 매출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때 이 페어드 t-테스트가 사용됩니다.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값 집단의 샘플 개수는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two sample t-테스트, 두 개 표본 t-테스트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같은지에 대해 검정을 수행합니다. 이번 페어드 t-테스트와 다른 점은 서로 쌍을 이루고 있지 않으며 모집단 간에 독립적으로 샘플을 추출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t-테스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학년 7반의 남녀 학생의 체온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할 때 사용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페어드 t-테스트와 투 샘플 t-테스트가 서로 보완적이라는 겁니다. 즉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해도 분석의 관점에 따라 페어드 t-테스트, 투 샘플 t-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샘플의 개수는 같아야 되겠죠.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점 A와 경쟁사 대리점 B가 있을 때 매출액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 일시로 짝을 지으면 페어드 t-테스트, 두 대리점을 각각의 그룹으로 분석하면 투 샘플 t-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체온의 평균과 여성의 체온의 평균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검증에서 혹시 남녀가 부부관계로 짝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체온의 차이를 검증한다고 해서 페어드 t-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모션 한 때와 프로모션 하지 않은 때를 전년 동기로 하여 쌍을 지어 비교하면 페어드 t-테스트를, 그냥 프로모션 기간과 안 한 기간으로 비교하면 투 샘플 t-테스트를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분석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t테스트 유형별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겠습니다. t테스트니까 당연히 t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원 샘플 t테스트의 경우엔 샘플의 개수가 n일 때 자유도는 n-1이 됩니다. t값은 수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의됩니다. 표준 정규분포 Z에서 모 표준편차 시그마 대신 표본 표준편차 S가 사용됩니다. 페어드 t테스트는 두 쌍의 차이값을 D, 디퍼런스로 하여 구해준 다음 이후 이 D값에 대한 원 샘플 t테스트를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유도는 D값의 개수가 n이므로 n-1이 됩니다. 독립된 두 개 모집단에서 샘플을 추출하는 투 샘플 t테스트 경우엔 두 집단의 모 분산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 표본 분산의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면 합동 분산, 풀드 베리언스를 사용하고 분산이 다르다면 각각의 분산을 더해줍니다. 자유도는 등분산의 가정하에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를 사용하지만 합동 분산을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엔 간단한 계산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값들은 통계 솔루션이나 우리 브라이틱스가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원 샘플 t테스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실습과 퀴즈가 있으니 집중해 주시고요. 원 샘플 t테스트는 단일 표본의 평균 검정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는 모집단의 평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값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t테스트를 위한 가정이 있는데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양측 검정의 경우 H0는 모평균이 뮤제로이다. H1은 뮤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수립됩니다. 검정 통계량 t값은 수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됩니다. 표본의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표본 평균의 변동이 작을수록 검정 통계량의 절대값은 커지며 따라서 p-밸류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p-값은 당연히 통계 패키지나 브라이틱스가 계산해 줍니다. 혹시 모분산이 시그마로 알려진 경우라면 표준 정규 분포 G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추정 검증에서 배운 것처럼 p-밸류 값이 유의수준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 H1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원 샘플 t테스트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셨죠? 간략히 요약하면 휴대폰 케이스의 중량이 15g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보는 겁니다. 샘플의 개수는 93,546개고 원 샘플 t테스트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에 사용되는 튜토리얼은 EDA 파트의 원 샘플 t테스트 23 모바일 케이스 웨이트입니다. 모델과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브라이티스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휴대폰 케이스 데이터를 로드하겠습니다. 자, 로드했고요. 데이터가 93,000개가 넘습니다. 자, 웨이트라고 해서 더블 칼럼으로 되어 있고요. 히스토그램도 그려봤고 박스 클롯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컬럼 네임으로 해가지고 X축을 그리고 Y축을 웨이트로 해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의 평균이 여기 15g 정도로 나오네요. 자, 미디안이죠. 미디안이 15.03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아마도 실습에서 보니까 평균도 한번 구해보죠. 자,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은 웨이트로 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15.001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원 샘플 t-테스트를 합니다. 샘플이 하나니까요. 그리고 이것의 이 웨이트의 평균이 15냐 아니냐 이거죠. 자, 런 해보겠습니다. 런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알터너티브를 greater, less, two-sided로 다 했네요. 세 가지 다 옵션으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p-value가 전부 다 뭐 0.05보다 크죠. 자, 특히 뭐 15가 아니다. 요거 보니까 0.95네요. 그래서 유의 수준 0.05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규모 가소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휴대폰 케이스는 15g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정리해 봅니다. 단일 표본 t-테스트를 사용했으며 대립가설은 양측 검정으로 휴대폰 케이스 중량이 15g이 아니다 였습니다. 브라이틱스를 통해 p-value를 계산하니 0.95로 매우 큰 값이 나옵니다. p-value 값은 h0의 우호적인 값인데 0.95가 나오니 h0를 기각하지 못합니다. 즉, 휴대폰 케이스의 중량이 15g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퀴즈입니다. 3. t-테스트 normtemp CSV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박스 플롯을 그리고 평균 체온을 구하는 겁니다. 차트 옵션에서 박스 플롯을 구하면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문제 2번은 체온이 97.7도인지 여부를 양측 검정하는 것입니다. 검정 통계랑 t값을 구하고 p-value를 통해 판정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10분 동안 퀴즈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로드했습니다. 시퀀스하고 템퍼러처 그리고 젠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HR, 저 심장 박동수죠. 여기서 우리는 뭐 템퍼러처만 쓸 거니까요.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로우가 130개가 됩니다. 자, 스티스틱 서머리를 통해서 템퍼러처의 에버리지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젠더를 구별해서 남녀 1번, 2번으로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자, 구했더니 1번이 98.104, 2번이 98.393 해서 2번 여자 그룹이 조금 높은 것처럼 나오네요. 아, 여기 이미 박스 볼수 있네요. 자, 이 차이를 보고 한번 원 샘플 t-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템퍼러처를 가지고 자, 투 사이드로 해서 자, 요게 97.7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원래 36.5도 아닌가요? 아, 화씨네요. 화씨로 하니까 97.7입니다. 자, 이 97.7과 같냐 다르냐 이걸로 한번 투 사이드로 해봐라. 그래서 런을 했더니 나왔죠. 알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는 대립가설은 트루민이 97.7이 아니다. 이런 거죠. 자, 했더니 p-value가 3.2에 2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거는 H0를 기각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97.7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답안 예시로 퀴즈를 정리하겠습니다. 박스 플롯과 평균값을 구했습니다. 젠더 코드 1이 남자죠. 남자는 화씨로 체온의 평균이 98.10이고 여자는 98.39였습니다.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에서 그룹 바이 옵션으로 젠더를 선택했습니다. t-테스트의 결과로 자유도는 129가 나왔고 남녀 구분 없이 그냥 사람으로 해서 140명으로 구한 겁니다. 검정 통계랑 t값은 8.54가 나왔고 꽤 큰 값이네요. 샘플의 개수가 많으면
표준 정규분포 값으로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3이면 매우 큰 값이죠. 3시그마 하면 뭐 0.99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양측 검정의 p-value는 3.2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매우 작은 값이 나왔죠. 그래서 H0는 기각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하면 이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의 체온은 화씨 97.7도가 아닙니다. 신뢰 구간으로 짐작하기로 97.7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페어드 t 테스트와 투 샘플 t 테스트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